젊은 며느리 은영이 시댁의 문턱을 넘을 때만 해도 결혼 생활에 대한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20살간 넘은 나이에 남편 준호와 결혼한 은영은 시어머니 김 여사의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김 여사는 은영을 위아래로 훑어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첫 대면에서부터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시댁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은영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펼쳐졌어요. 김 여사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며 며느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온 가족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죠. 은영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늦으면 김 여사의 날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준호의 태도였어요. 결혼 전 은영에게 숨겼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한 번 결혼 경험이 있었고 그 사실을 은영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신혼 초기부터 준호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때로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은영이 준호의 행동에 대해 김 여사에게 하소연하면 오히려 며느리를 탓하는 말만 돌아왔어요. 김 여사는 은영을 향해 남자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질책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무엇을 하든 집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며느리의 탓이라는 식으로 몰아갔죠. 이런 상황에서 은영은 점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자 준호의 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의심만 했지만 어느 날 준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이 준호를 붙잡고 울며 따졌지만 준호는 오히려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김 여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은영을 편들기는커녕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잡아두지 못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시동생 민수까지 가세해 은영을 괴롭혔어요. 민수는 형의 외도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은영에게 형을 이해해달라며 오히려 은영을 압박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은영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은영은 점점 마음의 병을 얻기 시작했어요. 식욕을 잃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이상 신호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속이 쓰리고 아픈 증상이 계속되었지만 은영은 단순한 스트레스성 위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자 혼자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의사는 은영에게 위암 사기 진단을 내렸습니다. 20살 초반의 나이에 받기에는 너무나 잔혹한 선고였죠. 병원에서 나온 은영은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들에게 병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더 큰 짐이 될 것 같아 혼자서 견뎌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영의 병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댁에서의 생활은 더욱 버거워졌습니다. 위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도 은영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속이 쓰려도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는 은영의 창백한 얼굴색을 보고도 게으름을 피운다며 더욱 혹독하게 굴었죠. 준호의 외도는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이제는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오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은영이 장을 보고 돌아오니 거실에서 준호가 낯선 여자와 친밀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 순간 은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은영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고 오히려 은영에게 차라도 대접하라고 지시했죠. 그날 밤 은영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결혼 전 통통했던 몸은 어느새 앙상하게 말랐고 한때 생기 넘쳤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어요. 병 때문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의 외도에 대해 더욱 노골적으로 은영을 비난했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해서 밖으로 놔두는 것이라며 은영의 잘못이라고 몰아갔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앞세워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는 논리로 아들을 감쌌죠. 은영이 억울함을 토로하면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에게 대드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시동생 민수도 형을 두둔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민수는 은영에게 형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집에서라도 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형의
외도 상대방을 집에 데려오는 것도 이해해달라는 말까지 했어요. 은영은 이런 가족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혼자 들여다보며 은영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위암 사기라는 진단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곁에 있어야 할 가족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기는커녕 더 큰 상처만 주고 있었어요. 은영은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집안일을 마친 늦은 밤,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어요. 20살 초반의 나이에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갔어요. 며칠씩 연락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김 여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은영에게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밤늦게라도 기다리라고 강요했어요. 은영은 새벽까지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졸음과 싸웠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몸의 컨디션은 날로 악화되어 갔어요.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았고 속이 타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은영은 가족들 앞에서 아픈 기색을 드러낼 수 없었어요. 혹시나 병원 진단 결과를 알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은영은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은영의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호가 구강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것이에요. 그동안 외도와 음주, 흡연을 일삼던 준호에게 병마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은영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편으로는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김 여사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아들의 병을 알게 된 김 여사는 온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은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이런 병에 걸렸다며 이제라도 정성껏 병간호를 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준호의 구강암 진단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준호가 병원 치료를 위해 집에 머물게 되었고 김 여사는 은영에게 24시간 남편을 돌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은영은 자신도 위암 사기 환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병간호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준호는 구강암 치료로 인해 말하기도 어려워했고 음식을 삼키는 것도 고통스러워했어요. 은영은 준호를 위해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주며 병원 치료에 동행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나날이 악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남편을 돌보는 일은 이중고였죠. 그런데 준호는 병이 생긴 후에도 은영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냈어요. 음식 맛이 없다며 불평하고 간병이 성에 없다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병에 걸린 것도 은영 때문이라며 원망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은영은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의 병간호의 모든 것을 쏟아붓자고 은영을 독려했어요. 며느리가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말고라도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은영이 조금이라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성의가 부족하다며 질책했죠. 시동생 민수도 형의 병간호에 대해 은영에게 요구사항을 늘어놨어요. 형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달라거나 병원 치료비를 아끼지 말라는 식으로 지시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형의 병간호에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 은영에게만 모든 것을 떠넘겼어요. 은영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병에 대해 더욱 깊이 숨겨야 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핑계로 자신의 치료를 미루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받은 약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었고 정기검진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남편의 병을 우선시해야 하는 현실이 억울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밤이 되면 은영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잠든 후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날로 말라가는 몸과 헬쑥해진 얼굴을 보며 자신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준호의 병이 악화되면서 집안의 경제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치료비와 간병비가 만만치 않았고 김 여사는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은영에게 더욱 절약하라고 강요했어요. 은영은 자신의 치료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치료에만 모든 자원을 쏟아야 했습니다. 준호의 병세가 점점 심해지면서 은영의 삶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구강암 치료 과정에서 준호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의료진이 준호의 신장 한쪽을 제거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을 가능성 때문이었죠. 은영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배신하고 상처를 준 남편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신장을 잃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기에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받은 상처들이 떠올라 마음이 착잡했어요. 김 여사는 아들의 수술 소식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밤낮으로 울며 하늘을 원망했고 은영에게 더욱 매달렸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살려달라며 무엇이든 할 테니 최선을 다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김 여사는 은영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수술 당일 은영은 병원 복도에서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신도 몸이 아픈 상황에서 남편의 수술을 기다리는 심정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받은 상처들 때문에 원망스러운 감정도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은영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의 신장 한쪽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앞으로 평생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합병증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에 김 여사는 또다시 오열했죠. 은영은 이 순간 자신이 그동안 남편에게 신장을 기증했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에 준호가 신장질환으로 고생할 때 은영이 자신의 신장 한쪽을 남편에게 기증했던 것이에요. 그때 김 여사는 며느리의 희생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당연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제 준호가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현실이 은영에게는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동안 자신이 한쪽 신장으로 살아가며 겪었던 불편함과 고통을 이제 준호도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은영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준호의 회복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은영의 간병 부담은 더욱 커졌어요. 김 여사는 아들이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며 은영에게 더욱 세심한 간병을 요구했습니다. 은영의 몸 상태는 날로 악화되어 갔어요. 위암 증상이 심해져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은영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모두의 관심이 준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은영은 혼자서 병원 진단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위암 사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자신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와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병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은영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먼저 쓰러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자신의 병을 알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은영의 극한 상황이 지속되던 어느 날 마침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몸의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서 혼자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에게는 장을 보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식은땀이 흘렀고 어지러움 때문에 의자에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간 은영은 의사에게 그동안의 증상 변화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체중 감소와 지속적인 복통, 소화불량 등이 더욱 심해졌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은영의 말을 들었고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진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은영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준호의 간병을 해야 했고 김 여사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줘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진짜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도 품고 있었어요. 드디어 재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은영을 진료실로 불러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 진단했던 위암 사기가
오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위암위기였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은영은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의사는 자세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초기 진단에서 영상 판독에 오류가 있었고 실제로는 암의 진행 정도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치료를 미룰 수는 없지만 적절한 수술과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은영은 이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번 기간 동안 준호는 누가 돌볼 것인지, 김 여사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등등 복잡한 생각들이 쏟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영은 한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영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이 위암 환자라는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위암 사기라고 진단받았지만 재검사 결과 2기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김 여사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이어 분노를 터뜨렸어요. 왜 그동안 숨겼느냐며 은영을 질책했고 지금 준호가 아픈 상황에서 무슨 소리냐며 화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아프면 누가 아들을 돌보느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힘든 상황에서 아내까지 아프다는 소식에 짜증을 냈어요. 은영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며 원망했고 자신의 치료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시동생 민수는 형수의 병보다는 형의 회복이 우선이라며 은영을 압박했어요. 그날 밤 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이 예상대로였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상처가 컸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병을 감춰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은영이 자신의 병을 가족들에게 알린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며느리의 수술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지금 준호가 회복 중인 상황에서 은영까지 입원하면 누가 집안일을 할 것이냐며 걱정했습니다. 며느리의 생명보다는 집안의 돌봄이 우선이라는 이기적인 태도를 여전히 보였죠. 하지만 은영은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의사가 수술을 미루면 안 된다고 했다며 치료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런 은영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막을 수는 없었어요. 수술 준비 과정에서 은영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수술비 마련부터 입원 준비까지 가족들의 도움 없이 알아서 처리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작은 적금을 해약하고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친정에서는 은영의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술 전날 밤, 은영은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20살 초반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댁에서의 고난과 남편의 외도, 그리고 혼자서 견뎌온 병의 고통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 김 여사는 마지못해 은영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술이 오래 걸리면 집에 있는 준호가 걱정된다며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은영은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더 이상 실망하지도 않았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은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만 맞춰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은영의 의식이 흐려져 갔어요. 수술은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회복실에서 깨어난 은영은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번 기간 동안 은영은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김 여사는 며느리의 입원 기간 동안 집안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준호의 간병과 집안 살림을 혼자서 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며 은영에게 빨리 퇴원하라고 압박했어요. 하지만 은영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충분히 회복한 후에 퇴원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원 중에 은영은 다른 환자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용기를 얻었어요. 병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은영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더 이상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은영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통해 몸의 병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가족들의 무리한 요구에 무조건 순응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 여사는 은영에게 즉시 준호의 간병을 재개하라고 지시했지만 은영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은영은 김 여사에게 자신도 아직 회복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당분간은 가벼운 집안일만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김 여사는 이런 며느리의 변화에 당황했지만 수술을 받은 직후라는 점 때문에 강하게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준호도 아내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해했어요. 예전처럼 자신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은영을 보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남편에게도 분명한 선을 그었어요. 기본적인 간병은 하겠지만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건강을 회복해야 하는 환자라는 점을 강조했죠. 시동생 민수는 형수의 변화를 가장 못마땅해 했습니다. 예전처럼 순종적이지 않은 은영을 보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하지만 은영은 민수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회복 과정에서 은영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의사가 권한 식단을 따르고 적절한 운동도 병행했어요. 가족들이 불만을 표하더라도 자신의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이런 은영의 모습을 보며 김 여사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웠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가 은영에게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건넨 것이에요. 그동안 며느리를 너무 혹독하게 대했던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은영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과였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의 사과는 진심 어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수술을 받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동안 아들만 생각하고 며느리의 고통은 무시했던 것을 후회한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은영은 시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놀랐지만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기는 어려웠어요. 준호도 서서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으며 미안함을 표현했어요. 그동안의 외도와 무관심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남편의 말을 쉽게 믿기 어려웠어요. 은영은 가족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예심,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받은 상처들이 쉽게 치유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영은 용서의 마음을 품으려 노력했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동생 민수도 점차 형수에 대한 태도를 바꿔갔습니다. 처음에는 은영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은영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은영은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화해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수술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은영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회복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말했어요. 암세포의 재발 징후도 없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은영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도 많이 달라졌어요. 김 여사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은영을 대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했고 집안일도 함께 분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동안 며느리 혼자 떠맡겼던 일들을 자신도 나누어 하겠다며 적극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은영은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준호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병을 치료받으면서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외도와 무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은영에게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은영은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어갔어요.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 민수도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형수에게 함부로 대하던 태도를 고치고 오히려 형수의 건강을 걱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서 변화된 마음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은영은 이런 시동생의 변화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엇보다 은영 자신이 가장 크게 변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만 맞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도 알게 되었어요.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은영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안겨주었어요. 은영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여성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은영은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몸의 회복과 함께 마음의 치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배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밝아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몸에는 수술 흉터가 남았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이 이겨낸 시련의 증거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느 봄날 은영은 혼자서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20살 초반에 겪었던 고난들,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가족들과의 갈등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소중한 경험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영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김 여사는 은영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준호도 아내를 세심하게 챙겼어요. 민수는 형수에게 건강은 어떤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잠자리에 들면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행복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깨달음이 은영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영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